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탑 갤러리 하우스 앤 워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이슨 로스의 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우스 앤 워스는 스위스 7위부터 시작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모나코, 홍콩에 19개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을 라인업하여 미술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탑 갤러리들 중 하나입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하우스 앤 워스는 지난번 패스트 이어 전시에서 소개했던 웨스트 헐리우드 갤러리와는 달리 규모가 꽤 큽니다.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4개의 전시 공간, 퍼블릭 가든, 하우스 앤 워스 북스토어, 핫플레이스 바 레스토랑이 있어 다채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매력적인 갤러리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우스 앤 워스 갤러리를 찾은 이유도 있고요. 제이슨 러스는 세계적인 설치 작가라 하여 찾아왔습니다. 제이슨 러스 전시 기간은 Drive, The Parking Lot, The Pit Spring, The Racetrack Summer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 2025년 1월 14일까지 전시합니다. 갤러리에 들어가니 넓은 공간에 여러 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요. 이삿짐 박스와 같은 잡동사니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감상자는 작가가 타던 자동차, 작가가 쓰던 각종 물건, 타이어, 페인트통, 전깃줄 등 왜 공장에서 생산한 이런 물건들이 작품이 되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르셜 디상을 소환해야 합니다. 마르셜 디상은 1917년 남성 소변기에 서명을 하고 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후 레디메이드라는 개념 미술을 전개시켰습니다. 레디메이드는 일상적인 기성용품,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그대로 가져와 전시하는 미술인데요. 이 병기는 17개로 복제되어 세계 여러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마르실 디샹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린 이유는 꼭 미술가의 손을 거쳐야만 미술품이 된다는 개념을 깨부수고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인데요. 디샹은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 소변기를 가져다 샘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우리는 그 소변기를 기능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변기가 가져다주는 불쾌한 감정,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순 것입니다. 디샹은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미술가와 미술작품, 미술의 창조와 해석을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작가의 창조적인 발상과 의무부여를 통해 기성품도 미술작품이 되는 레디메이드 개념은 20세기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무언가를 그리고 조각하지 않아도 개념 미술로서 얼마든지 예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제이슨 로스의 작품도 레디메이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스캐터 아트로 등장한 제이슨 로스는 사물과 상품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캐터 아트는 복잡하게 물건을 흩뿌려 놓고 혹은 편집증적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방식으로 미술관 전시 방식과 작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쉈습니다. 제이슨 로스의 작품은 관람객이 보기 좋게 눈높이에 맞추어 벽에 거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같은 전시 체계에서 다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이슨 로스는 1965년 캘리포니아 뉴캐슬에서 태어나 41세 나이로 2006년 8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1993년 UCLA에서 마스터 오브 파인 아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세계 탑 갤러리 중 하나인 데이비드 주원의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되었습니다. 1993년 뉴욕 첫 전시에서는 쉐벌레 VA 자동차 엔진, 자전거, 은박지, 전동 공구 등을 사용한 설치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3번의 베니스 비엔날레, 3번의 휘트니 비엔날레에 참여했고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전시에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작가인데 유럽에서 더 유명해져 국제 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가장 기념비적인 설치 작품은 1999년 독일 함부르크 데이토 할렘 미술관 건물 전체 15,000평방피트에 매우 복잡한 구조로 설치한 Perfect World, 완벽한 세계입니다. 로즈의 마지막 작품은 여성 생식기를 100가지가 넘게 표현한 네온 설치작입니다. 이 작품은 5년에 걸쳐 3부작으로 걸쳐 제작하였습니다. 로즈는 예술작품이 제작되고 전시되는 공간을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작품성을 더욱 높이 평가받아 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혼돈 속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나가는 그의 설치 작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한계에 밀어붙이는 작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현대 세계의 관계성을 보여주듯 다양한 문화권이 충동하고 상생해 나가는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로즈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몇 가지 단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보려면 다른 작품을 참조해서 다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자료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감상하고 이해하는데도 난이도가 정말 높았던 작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우스 앤 워스 갤러리에서는 라운지처럼 소파에 앉아 로스의 다른 설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아트북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제 취향도 아니고 당일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보려고 알아보면 알수록 그의 세계관이 매력적이고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해한 로스의 작품 특징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뽑아본다면 시스템, 체제, 금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소비주의, 성에 대한 사회적 금기, 위계적인 정치적 사고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동안 5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는데요. 세상에 3분도 안 머물고 지나가거나 어떤 분은 입구에서 그냥 둘러보더니 바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람객 입장에서 예술의 취향에서 보자면 호불호가 엇갈리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평가들이 칭송하고 매니아층에게는 인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상자가 보았을 때 물건들만 진열되어 있다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로스는 자신의 전시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고무공, 전기톱, 살아있는 코끼리 3가지를 저글링하려는 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내 작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이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쉐보렛, 카프라이스, 임팔라, 페라리, 마이크로카가 주차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는 작가가 운전하면서 대화하는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2002년부터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1990년대 로스앤젤레스 거리가 계속 나오는 장면이 흥미로웠습니다. 제이슨 로스에게 있어 차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는 차로부터 문화적인 상징성과 중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교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인 부분도 연관되어 있고 마인드도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 미국에서 커다란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경험,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는 경험은 많이 다릅니다. 그는 유럽에서의 경험보다 미국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 들레즈의 사유, 아장스망과 관련된다고 느꼈는데요. 일상과 삶에서 자주 만나는 사물과의 마주침, 공간과의 마주침이 한 사람의 아장스망을 형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프랑스어로 아장스망은 배치인데요. 한 사람의 익숙한 생각과 행동의 반복을 아장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새로운 예술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삶을 바꾸자 하고 색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주 마주치는 것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현대인의 삶에서 자동차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 안 가던 길로 드라이브 해보는 시도와 낯선 곳에서 경험하는 필연과 우연 등은 새로운 것과의 마주침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주침은 새로운 생각들을 깨우치게 하고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작가는 운전을 하는 그 행위로 새로운 존재로 재구성하고 재배치하는 방법을 실행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차와 관련된 경험은 삶에서 계속 연결됩니다. 로스는 차를 하나의 기성조각품 프로젝트, 작업실 공간 개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는 차에 타는 것을 조각 작품에 앉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집, 작업실, 상점 사이를 운전하는 시공간을 마음이 달리고 방황하는 시공간이 되는 예술 작업의 연결로 보았습니다. 차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추진력이자 예술 수행 공간인 것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차이와 그 반복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모색할 수 있는 추진력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잠재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드라이브 전시는 차와 자동차 문화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차는 현대인에게 가장 친밀한 공간이자 독립적인 공간이고 경제적 능력과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차를 모느냐에 따라 어떤 디자인의 차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특정 소비자를 가리키고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차 안에는 작가가 사용했던 물건들과 작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들로부터 그 사람의 관심사와 행동과 연결된 역사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노란 의자는 헨리 테일러의 무제 작품인데요. 커다란 치즈로 만든 노란 의자였습니다. 앉아보라고 해서 앉아보니 지우개 위에 앉는 것 같고 맨살이 치즈에 살짝 붙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여기로 옮겼을까?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나네요. 트렁크에 실린 이 조각은 캔다이스 린의 무제 작품입니다. 매우 독특한 형상인데요. 암석 위에 고인 끈적한 액체가 굳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상 야릇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는 차를 포함해 운전하는 영상을 통해 시공간, 공공의 기억, 유머러스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90년대의 공유된 기억을 전달합니다. 그는 자신이 타던 차를 전시하고 작품으로 인정받아 페라리도 얻게 됩니다. 멋지네요. 하우스 앤 워스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작품을 사는 컬렉터들은 누굴까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치작가 제이슨 로스의 드라이브 전시를 리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전시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로운 마주침과 새로운 나를 생성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 소식으로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니였습니다.